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가 더 어려워졌죠. 잘 모르는 사람과 온라인상에서 만나 함께 일을 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이 막연하고 불안한 분들에게 직접 만나지 않아도 부딪히면서 함께 생활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성격 특성과 라이프 스타일까지 알려주는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통해 비대면 시대에도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비법을 WPI 상담 코칭 워크샵에서 배워보세요. 10월 17일에는 WPI 상담 코칭 워크샵에 참여하면 WPI를 실무 위주로 배우며 관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나의 특성에 맞게 전문성을 개발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진로, 연애, 공부법, 대인관계, 번아웃 등 현실적인 문제를 나의 성격 특성에 맞게 해결하는 비법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세상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의 선택 WPI 워크샵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또 21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어떤 분이 댓글, 포장이 없을 수는 없죠. 포장이 안 되면 배달이 안 돼요. 정확하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왜 겉으로 내세우는 말과 이 실제로 정치인들이 보이는 행동, 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완전히 다르고, 이게 주로 포장용으로 멋진 말을 사용하는가? 그거는 교수나 학생이나 이 판사나 검사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전부 다 포장재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가? 요즘 배달을 해야지, 음식 배달을 해야지 먹고 살아요. 그것 때문이라는 게 이제 아시겠죠? 이미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배달 음식, 새벽 배송, 이거에 대해서 이미 철저하게 준비된 나라로, 이 물리적인 측면이라 심리적으로 지금 준비된 상태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얼마나 새로운 포장지를 쓰시는 분들 이야기가 있는데, 의대 학장들, 의대생 이제 돌아와라 라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분이 사연을 보냈는데, 여기서도 어떤 포장지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그 사람들의 심리를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사님,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늘리기 등 4대 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현직 의사들, 심지어 의대생들까지 국가 고시를 거부하며 반대를 하고 나섰는데요. 이에 적어도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지지하듯 보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생의 국시 거부에 대해서 일방적인 의료 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다루었던 서울 아산병원 흉부외과 최세훈 교수 역시 이렇게 밝혔었죠. 최세훈 교수가 밝힌 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다시 보입시다. 그들이 옳다는 주장을 하며 다른 어떤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우는 심정으로 진료 현장을 떠나기로 결정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돕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 전공의들이 아산병원을 떠났을 때 이분은 평소에 하던 대로 열심히 환자들을 진료하고 본인이 밤샘 하면서 환자들을 진료를 했을까요? 본인 스스로 이 포장하는 글에 본인은 추구도 안 하겠다고 하면서, 본인은 평소 못 읽던 책을 보면서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놀라운 포장수를 보였거든요. 그 말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가지고 파업을 하더라도, 환자를 못 봐가지고 환자가 죽어지든지 나잡아지더라도 난 몰라 라는 것을 마치 전공의들을 생각하는 척, 내가 어찌 그들을 돕지 않을 수 있겠는가? 파업하는 전공의들을 파업을 계속하도록 줬겠다. 야, 이 XX야, 빨리 안 들어와, 빨리 환자 봐야지, 이렇게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표현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다른 의대 교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11일에는 의과대학 학장과 의학전문대학원 원장들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회가 전국의 의대생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제자리로 돌아와 학업에 매진하라,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과정의 주역이 되어달라고 했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제자리에 돌아와 학업에 매진하라고요? 그러면 의대생들이 어디 갔나요? 농할 떠났나? 아니면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과정의 주역이 되어 본연의 자리가 의대생은 본연의 자리가 뭐예요? 의대생이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국회에 다 갔다는 이야기인가요? 국회에서 뭐 입법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새로 공공의대로 가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주역이 되라. 공공의대로 다 편입하라는 소린가요? 대체 이게 뭔 소린가? 네. 그동안 국가고시를 거부해왔던 의대생들은 선배님들은 병원과 학교로 돌아갔다. 학생들은 홀로 남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고 토론합니다. 그렇죠. 이걸 낙동강 오리알이 아니라 낙동강 전선에서 그 다부동 전투에서 이 총알바지로 내몰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확하게 6.25 전쟁에서 다부동 전투에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백선엽 장군이 홀라 다부동 이 전선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어쨌든 간에 전선은 지켰으니까 그분이 혼자 기관단총 쏘고 권총 쏘아대면서 너 뒤로 물러서면 내가 다 죽여버려! 이러면서 독려를 했는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물러서면 이 권총으로 나를 먼저 쏴라! 이렇게 독려했는지는 뭐 알 수 없죠. 자, 그런데 어쨌든 낙동강 오리안이라 낙동강 전투에서 총알바지가 됐다는 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 대학 교수나 학장 정도라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엘리트층이라 생각들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자신만의 신념을 그것이 옳든 그르든을 떠나서 굳굳하게 이어나갈 것이라는 저희 생각은 헛된 망상이었나 봅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 대학 교수, 학장, 원장 분들이 자신만의 신념을 꿋꿋하게 이어간 모습을 보였는데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요, 그 대학 교수나 학장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연을 보낸 거예요. 그분들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사냐 하면요, 특히 의대 교수나 학장, 니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만 여기서 잘 붙어 있고 편하게 생활하면서 내가 돈 많이 벌면 된대. 이게 이분들의 삶의 신념이지 지금 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옳든 그르든을 떠나서 꿋꿋하게 이어나가고 계세요. 저렇게 빠른 태세 전환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빠른 태세 전환을 보여? 아까 제가 읽은 그 교수님 말씀은 내가 니들이 나가가지고 잘 싸워봐. 그리고 혹시 도움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요구해. 그러면 내가 옆에서 도와준다고 이야기는 할게. 뭐 돈이 필요하면 있는 건 돈밖에 없으니까 돈도 주고 내 시간은 빼들지 마. 그때 내가 책 봐야 되니까. 이런 아주 일관된 모습을 보이시는데 대체 무슨 이런 질문을 한가요? 그러면서 KAMC의 호소문을 첨부합니다. 이러니까 내가 지금 갑자기 대체 호소문이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지네요. 전국의 의대생에게 보내는 호소문. 사랑하는 의대생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네 사랑 받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이제 막 들어오거든요. 우리 학장 원장들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최근 정부가 강행하려고 한 의료 정책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 여러분과 인식을 같이 하며, 그렇죠. 인식은 같이 하죠. 그렇지만은 행동은 같이 못하겠거든 하는 마음이죠. 이를 원점에서 새로이 논의하는 의정협의체를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으로 기한 여러분의 문제의식과 헌신에 깊은 고마움을 표합니다. 여러분이 나서져가지고 국시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전공의들이 파업도 하기 때문에 정부가 그래도 꼬리를 좀 내려가지고 그거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려고 한 거 잘했어 훌륭해. 너희들이 총알바지를 한 거 훌륭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깊은 고마움을 표한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먹을 거를 더 잘 챙길 수 있을 텐데 참 잘했어요. 이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전국의 의대생 여러분, 다시 이제 강조를 하는 거야. 이제 본연의 자세로 돌아올 때입니다. 학업과 국가시험에 매진하면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어렵게 얻어낸
의정협의체를 효과적으로 가동시켜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문제점들을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럼 누가 의정협의체에 참여해가지고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할까요? 이 의대생들이? 아니면 전공의들이? 수련의들이? 아니면 교수, 의대 교수고 원장이고 학장인 내가. 그렇죠, 그렇죠. 고마워. 네가 깔아놓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가 아니라 너희들이 깔아놓은 그 자리를 우리는 꼭꼭 살포시 절여밟고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많은 이권이나 많은 목소리를 만들어줘서 참 감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그간의 열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밑을 깔아주세요. 그래서 사뿐히 절여받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꼭 격려의 박수 부탁드려요. 이 호소문을 발표한 거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의대생 여러분, 전문직으로서 의료인의 사회적 책무는 어떤 상황에서 지켜져야 하는 것이기에 그간의 혼란이 비록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겸허한 성찰과 용기 있는 사과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니들이 지금 어디 감히 학생이 학교를 박차고 나와가지고 시험을 안 보겠다고, 그것도 국가시험인데 그럴 때 다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정부의 입장과 이 원장과 학장의 입장이 아주 일치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밑밥 깔아놨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도만 그간의 집단 행동이 미래의 의료를 걱정하는 건강한 전문직 정신에서 비롯된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건강한 전문직 정신은 하늘이 두 조각 나도 내 밥그릇이 깨지는 것은 나는 참을 수 없다. 내 밥그릇은 온몸을 던져서 보호하고 막는다. 이것이 건강한 전문직 정신이에요. 그래서 의대생 여러분의 건강한 전문직 정신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2020년 9월 11일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의, 그러니까 진정한 전문직에 있는 사람은 의대 교수고 원장이고 학장이잖아요. 이 슈퍼파워 프로페셔널 전문직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새끼 전문직으로 들어오는 너희들은 이 총알바지 수준이 아니라 그냥 밑에 확실히 깔아주고 밀어주고 흙먼지가 될 때까지 좀 썰어져 있어줘. 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비장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연 보내주신 분은 박사님 도대체 이 호소문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이미 다 이야기했죠 제가. 그러면서 의대생은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시험도 다시 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어떻게 자신들을 총알바지처럼 활용해놓고 이제는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겸허한 성찰과 용기 있는 사과, 이제 지금부터는 죽었어요, 잘못했어요 하면서 100배 사자고 그거를 다시 대학을 나와가지고 사죄 행진을 이 광화문 앞에서 전국 의대생 사과 반성 집회를 하게 되면 건강한 전문직 정신을 철밥통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주지 않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뭐 사랑제일교회처럼 때려잡는 대로 하겠어요? 의대생이 그러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된다면 이 의대생 또는 병원 개판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너희들이 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라는 거를 정부한테 보여라. 그럼 정부는 당장 그러지 말고 시험장에 들어와서 떨어지기로 해. 이런 조치를 낼 거라는 힌트를 준 거죠. 이런 좋은 말들을 하긴 했는데 이 학장님들은 의대생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제가 지금 금방 힌트 줬죠. 학교 공부 잘했던 의대생들 수준이 되어야 이해할 수 있는 건지, 그 정도 수준, 분명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있는 의대생들은 이걸 이해 못해요. 근데 저 같은 사람 지금 해석해서 주니까 이런 암호 같은 선문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잘 이해하면 돼요. 제자리에 돌아와 학업에 매진해라는 거는 빨리
이 학교를 박차고 나와서 광화문에 결집해가지고 너희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동참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본연의 자리로 들어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과정의 주역이 되라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과정의 주역이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한 거죠. 정말 이제 의대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할 말인가요? 앞으로 전문직의 철밥통을 지키는 것은 이런 놀라운 수련과 실현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걸 알려준 거죠. 그래서 진정한 교육을 실현하고 계시는 중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새로 찾는 21세기 심리학. 이 심리학에 대한 강도, 단순한 심리학에 대한 강독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찾고 내가 21세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서 어떻게 내가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마치 자기 마음을 잃어버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혹시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새로 찾는 21세기 심리학 강독, 이 강좌에 여러분들이 참여함으로써 저와 함께 심리학의 역사, 심리 또는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를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독립된 존재로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낄 때, 나만의 특성, 나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이해받지 못하는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WPI 검사.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